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 여지없이 정치권의 관심인데요. 어제는요. 이와 관련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네, 전당대회 대표 나온다는 설이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습니까?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저거 하게 해라.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온다 그러면 그런 직을 맡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중립적인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잘라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행자가 물어봤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직접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요. 이게 알고 보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을 착각해서 언급했다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해명 내용을 보면요. 한동훈, 조정훈, 이름 끝이 훈으로 끝나고 이 전화 통화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앞부분이 잘 안 들렸다. 그래서 두 사람 직함이 또 공교롭게도 위원장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을 해서 조정훈 위원장 이야기로 알고 답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과연 헷갈리기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왜 해프닝이냐면 김현정 앵커가 한동훈이요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 나오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정훈 위원장은 안 나온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쫙 나온 거예요. 다 그렇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표로 나오려는 사람이 그런 직 맡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직이 뭐예요? 그런 직이라는 것은 지금 백서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표 나오려는 사람이 백서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뒤에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정훈 위원장이 황우려 위원장 만났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이 꼬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그냥 해프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만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해프닝이 나올 정도니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 글자 훈자 하나로 이렇게 저도 훈자가 들어가는데 훈자 하나로 해프닝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좀 헷갈리지 않게 빨리 결단을 해줄 때가 됐다. 왜냐면 지금 이미 당원들이 이미 명분을 만들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보수 진영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민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민감한 사안들, 최혜병 관련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마치 이미지 정치,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장에서만 좀 뛰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왔으면 이제는 사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주권자가들이 느끼기에는 간보기한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로 결심이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빨리 결정하시고 입장 표명 다양하게 하시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또 간접적인 증거는 여권 당권 주자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견제의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추정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윤한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그런데요, 한술 더 떠서 진중권 교수는요. 대통령과의 이른바 윤한 갈등보다 더한 갈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한 갈등,
윤한 갈등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예.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보다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껄끄러웠을 얘기인데 저렇게 그러니까.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 뭐 소문은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뭐 정치권에서 소문은 많이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 내가 넥타이를 살 때도 2개를 사서 하나는 남편을 주고 한편은 한동훈 그 후배인 한동훈 검사를 줄 정도로 이게 좋은 관계였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소문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 네.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 잘못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되게 네. 이제 남자들이 네. 뭐 다투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서 아이 뭐 네.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뭐 부인이 끼고 가족이 끼고 그러면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뭐 진 교수가 어떤 정보가 특별히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 김건희 여사도 좀 알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알고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로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뭐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게 뭐 여사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이 계속 불거지는 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참 좋지 않은 얘기네요. 사실 진 교수가 한 말 중에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지난 총선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출마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지지하는 멘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막 결정적으로 좀 사이가 틀어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거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부터 사실은 좀 껄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그게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패널로서 그렇게까지 비유하는 건 너무 심했다. 네.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 용산과 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용산과 그 비대위원장 사이에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방금 언급했던 이 내용들은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문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진중권 교수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